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강의하는 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사연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자 감지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남긴 글입니다. 어머니가 여기저기 암으로 전이 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머니의 생면 연장 치료도 중단한 상태이고 컨디션에 따라 언제 떠나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여 이 상황에서 단지 슬플 뿐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후에 찾아오는 상실감에 대해서 너무 두렵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별을 경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면서도 그 이별이 조금 빠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엄마가 본인의 인생을 즐기지 못한 세상 철없는 아들 때문에 단지 일만 하다가 누워 계시는 이런 상황이 너무 미안하고 슬픕니다. 어머니와 사별하게 되는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심이 될지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아직 죽음으로 사별을 하지 않았지만 사별을 할 것을 미리 알게 되어 슬퍼하는 것을 anticipatory grief라고 합니다. anticipatory grief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기대 또는 예상되는 사별의 슬픔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정확한 뜻은 앞으로 있을 사별의 슬픔을 미리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anticipatory grief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기대나 예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많은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12월 25일에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기도 전에 기대감에 한 달 전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크리스마스 기간 내에 선물 받을 생각에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선물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날이 다가올수록 감정이 고조가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휴가 날짜를 미리 알면 휴가 가기 전 행복한 감정을 낳습니다. 생일이 다가와도 생일날을 생각하며 즐겁습니다. anticipatory grief는요, 그 반대의 감정입니다. 아직 사별을 하지 않았지만 사별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슬픔의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왜 아직 사별을 하지 않았는데 사별의 슬픔이 시작될까요? 오늘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묘사해 주셨습니다. 먼저 컨디션에 따라 언제 떠나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가장 힘든 것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한 시간이 되었던 한 달이 되었던 정말 피를 말리도록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단지 슬플 뿐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의료진이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할 때 가족이나 환자들은 슬픔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후에 찾아오는 상실감에 대해서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사별 후 있을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많은 분들이 슬픔의 감정과 혼돈을 하시고 잘 알지 못하는데 댓글을 쓰신 분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환자들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 삶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많은 가족들이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본인의 인생을 즐기지 못한 세상 철이 없는 아들 때문에
단지 일만 하다가 누워 계시는 이런 상황이 너무 미안하고 슬픕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슬픔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anticipatory grief를 겪을 때 후회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잘한 효녀, 효자라도 후회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어도 후회가 있습니다. 친구나 이웃이 죽었어도 왜 한 번 더 찾아뵙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할 때 무척 속이 상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사별을 앞두고 있을 때 오늘 댓글 써주신 분은 힘들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감정이 생겨나는 것을 없애거나 이겨내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사별을 앞두고 두고 생기는 여러 감정을 안타깝게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겪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별을 앞두고 슬퍼하는 사이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남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머님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머님과 이전에 하지 못했던 대화를 하고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가지 못했던 곳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anticipatory grief를 느끼게 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고 대처하라고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슬퍼하면 기쁨이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두려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머니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립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을 못하시고 누워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잡고 옆에 지켜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직 살아계시다면, 아직 숨을 쉬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슬픔, 두려움, 후회함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 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힘들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어머님께 본인이 댓글을 쓴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님께 현재 본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드리세요. 어머니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세요. 진정, 친밀감은 아무에게도 하지 못할 말을 나눌 때 그때 깊어집니다. 서로 알면서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슬프고 두려운 마음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느낄 상실감에 따르는 두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서로 나눌 때에 그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기적적으로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것입니다. 상심에서 오는 상한 마음은 함께 나눌 때에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힘드시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